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범투자자문의 송영민 전문가입니다. 낙주매매에 대해서는 방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을 해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고점 대비 20%, 30% 가까이 밀린다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에 매수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게 되면 들고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막 손절을 하고 던지게 되죠. 그런데 현금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가 또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매매가 낙주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매매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난이도가 꽤 어려운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떨 때 이 낙주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개별 종목이 크게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수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면, 그렇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하락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이 개별 주식들은 더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무서워할 필요 없이 낙주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급등한 주도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딱히 시장에 악재가 없는데 또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악재가 없어요. 그런데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단,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경우에는 낙주 매매를 절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낙주 매매가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하락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LGCNS라는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정말 급등하는 거 보이실까요? 아무래도 상승이 급했던 만큼 하락을 할 때도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하죠. 3일 동안 거의 고점 대비 20%가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크게 빠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거지 딱히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낙주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캐치가 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도주들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절대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이 개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같이 잡아볼 수 있도록 검색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150 창을 켜주시고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창입니다. 여기에 조건식 새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조건식 들어가셔서 시가총액부터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에 50억, 500억, 5천억 이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인 이유가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작전주, 요런 세력주, 요런 종목들은 종목이 급등을 해도 워낙 이제 종목 자체가 거래대금도 좀 적게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주도주들은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한 번에 또 하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주 매매는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는, 적어도 시총 5천억 이상의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잘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5천억 이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이 LGCNS는 시가총액이 8조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또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1주기 1봉전 기준, 여기에는 60봉 이내로 설정을 해주시고, 거래대금은 저 같은 경우에 1,500억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왜 넣냐 하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낙주 매매는 돈이 들어온 종목,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진 종목에서 해야 되는 매매예요. 그래서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거래대금 없이 급등한 경우에는 제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0봉 이내에서 1,500억 이상이 한 번이라도 터진 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60봉으로 설정한 이유는 60봉은 3달이죠. 그래서 3달 동안 주식장에서 1,500억 이상 터진 적이 있냐,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가 등락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수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 마이너스 3% 이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낙주 매매이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하락할 때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로 하락하고 있을 경우에 검색식에 뜨게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식 신고가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신고가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1주기 0봉전 기준 22봉 중 신고가에 마이너스 20% 이내 근접 추가 이렇게 해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D죠. D를 드래그를 하셔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여기 느낌표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느낌표 표시냐면은 느낌표는 반대예요, 여러분들.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 대비 마이너스 20%에 근접한 종목들이 여기 검색식에 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 이내에 근접한 종목을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이너스 20% 이내에 근접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 이내에 근접한 종목을 제외하니까 그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이 검색식에 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검색식의 핵심 수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을 눌러보시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실제로 매매했고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이 LG CNS라는 종목이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5천억 이상이죠. 그리고 최근에 당연히 주도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니까 거래대금은 1,500억을 당연히 넘기면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이너스 8%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종가 등락률도 마이너스 3% 이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내 근접한 종목을 제외하는 거니까 이 종목이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 넘는 상태로 지금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고가 대비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이 검색식에 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상 변경 들어가셔가지고 제외 종목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아무래도 낙주 매매다 보니까 조금 질이 나쁜 종목들은 제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 그리고 환기 종목, 정리 매매, 불성실 공시기업, ETF, ETN 이렇게 제외해 주시고 확인, 내조건식 저장 눌러 주셔가지고 낙주 매매 검색식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봤고요. 요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56 창이 있어요. 요걸 이제 켜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은 만든 검색식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띄워놓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계속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눌림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이 눌림목이 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눌림목은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았다가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승하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재상승하는 것이 저는 주가의 제일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잡으면 정말 눌림목이라는 거 좀 쉽게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너는 눌림목을 잡을 거냐? 저는 기술적 도구인 피보나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가 뭘까요, 여러분들? 피보나치는 이제 황금 비율이거든요. 이 황금 비율이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일정한 구간에 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확률, 되돌림 구간으로서 주가가 반등,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봉상 눌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피보나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정말 이제 급등을 하면서 큰 추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상승을 먹으려면 결국 이렇게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런 이제 추세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좀 길게 보신다면 종목을
길게 보면은 제가 아까 눌림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승하고 눌림 구간이 찾아오고 재상승을 한다. 이게 이제 주가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엘더빌리티를 보시게 되면 첫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 찾아오고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매수를 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눌림목 맥점에서 따라잡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잘 잡았다면 이런 이제 큰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데, 피보나치라는 것은 기술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 그어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 0600 차트로 말씀드릴 건데,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차트 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보나치라고 있죠. 피보나치 중에서 조정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를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가 좀 힘드니까 저는 차트에다가 이 피보나치를 그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지정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키움증권 그 0600 차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버튼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버튼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차트 도구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적용을 하면 여기 이제 새롭게 버튼이 추가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하면 피보나치를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확장, 그 다음에 자동, 그리고 수치 비율, 고저,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거꾸로 보기,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눈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선 굵기는 2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382, 0.500, 0.618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는 저가와 고가를 긋는 겁니다. 그은 다음에 일정 비율에 왔을 때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크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상승 구간, 여기서 상승을 확인하고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상승 구간의 저점과 첫 상승 구간의 고점을 한번 이어 볼 건데요. 자, 이 피보나치 조정대 클릭을 해주시고 저가와 고가를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 저만의 매매 기법인데, 여기서 0.382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0.500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고 0.618을 종가상으로 완전히 이탈할 때 손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었을 때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하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구간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때 이제 여러분들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4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할 때는 아무리 이런 좋은 기술적 도구라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할 때는 조금 참고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돌입을 했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382 구간 1차 매수, 500 구간 2차 매수, 그리고 618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손절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이제 지수를 참고하면서 이런 구간을 패스했다면 다시 여러분들 500 구간과 382 구간 올라타죠. 자, 그러면 이런 데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382, 500 구간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다.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이해만 되셨으면 됩니다. 자, 하나 비전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해볼게요. 첫 상승 구간에서 저가와 고가를 피보나치로 긋는다. 종목이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죠. 그래서 여기를 저가와 고가로 피보나치를 그어 볼 거예요. 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입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382 구간 1차 매수 진행할 수 있고요. 500 구간 2차 매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8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평단가가 만들어졌을 거고, 단기간에 이런
또 재상승할 때 이런 구간을 크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엄청난 추세를 만들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누린 구간이 조금 짧긴 했어요. 그래서 첫 상승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겠죠? 피보나치로 이렇게 이제 그었을 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랫꼬리로 이런 식으로 중요 구간을 말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382 구간에 누린 구간 매수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조금 높여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0 구간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1차 매수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 매매 타점을 잡고 있고, 피보나치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눌림 매매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이런 382 구간, 500 구간을 지지를 하고 618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눌림목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도주의 전형적인 패턴이 오전에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하고 나서 일정 구간 눌림목 타점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정고점이죠, 분봉상.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런 식의 전형적인 주도주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려면 뭐 이런 타점에서 돌파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이제 눌림목 타점도 잘 잡는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눌림 구간을 좀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눌림선 수식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분봉상 눌림선을 만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보조 지표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시장 분위기도 읽고 테마, 섹터, 그리고 일봉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보고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대로 오늘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당일 5분봉입니다. 5분봉을 봤을 때 오전 구간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을 만들죠. 그리고 일정 구간, 눌림 구간을 만들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종가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눌림목 타점을 잡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정말 좋겠죠. 여기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눌림선이 이 형광색 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간에 3% 이상 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조지표를 만들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식 관리라는 화면이 뜨죠. 새로 만들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빈 도화지가 생성이 되고 수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표명에 분봉 눌림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수식 1 여기다가 요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따라 치셔도 되고요. 제가 댓글창에다가 요 수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식 입력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라인 설정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분봉 눌림선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좀 잘 보이게 3포인트로 설정을 할게요. 색상은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색상으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격 체크해 주시고요. 수식 검증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뜨면은 수식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작업 저장 눌러주시고 이렇게 분봉 눌림선 해서 수식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 하나 있는데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차트에다가 본인이 만든 보조지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분봉 눌림선이라고 만들었었죠. 검색을 해주시면 우리가 만든 분봉 눌림선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광색으로 뜨는 게 바로 분봉 눌림선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게 적용하실 수 있고
HTS로 만드신 다음에 MTS로도 보내시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선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종목이 이제 상승하고 나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3%가 떨어졌을 때 그 가격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이 된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고가 대비 마이너스 3%가 빠지면은 여기 이제 선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위에서 놀아주고 있다는 뜻은 고가 대비 마이너스 3% 위에서 놀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주식을 오래 하면서 많은 보조지표도 만들어 봤고 이런 선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고가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눌림 구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눌림 구간이라고 하면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쉬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 이상 빠지게 되면 사실 쉬어간다기보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형주, 수급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마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고가를 찍고 나서 딱 이 선, 마이너스 3% 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도 좋지만 사실 쌍바닥 만드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진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다른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오전에 상승 구간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면 이제 눌림으로서의 의미가 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가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봉에서 다시 이제 살려두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눌림 구간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저가를 깹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타면서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눌림목으로서 가장 베스트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주가가 놀아줄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단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또 강하게 상승했던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이제 갭을 띄우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눌림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올려놓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저가를 찍고 살금살금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좀 베스트 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고가를 뚫어내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을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손절가를 정해두고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눌림 구간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타점을 잡지 못했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봉에서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가 8월 7일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를 좀 예시로 해서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해서 시장 관심도를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최근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조선이 상장한 당일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끌고 가면서 셋째 날에 이제 상한가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데 또 엄청난 수익 기회를 주는 종목이었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당일에 무려 1조 3천억이 터졌고요. 상한가 간 날에도 9천억 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를 좀 잘 매매할 수 있었다면은 대한조선에서 또 엄청난 수익 기회를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대한조선을 예시로 해서 이 신규 상장주를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모장에다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 대한조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차트 분석이 좀 어렵죠. 이 차트라는 것이 상장한 당시에는 상장을 했으니까 차트를 참고하기도 힘들고요. 상장한 당일에는 이 봉 하나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값들을 좀 따져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신규 상장주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최근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갭이 크게 뜨냐,
그리고 장 초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냐, 그리고 이런 이제 대한조선처럼 첫날에 상장하고 지속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떤 신규주든 잘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신규 상장주라도 이제 갭만 뜨고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감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그 공모주, 신규 상장주들의 일정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오셔서 IPO 공모, 여기 신규 상장 들어오시면은 최근 상장한 신규주들 다 일일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상장한 신규주들이 어떤 날짜에 상장을 했는지, 그리고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얼마나 떴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초가라는 게 사실 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모가 이런 것들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 정도 이제 갭이 떴어요. 갭이 적게 뜬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이제 신규주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조선을 판단을 했을 때 갭이 크게 떴지만 장 초반에 잘 가는 것보다 일정 부분 매물 소화를 하고 잘 갈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상장주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38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보면 신규 상장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 신규 상장주들이 언제 상장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8월 14일, 18일, 19일, 21일 이런 식으로 신규주들이 중순에 상장하는 일정들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테마를 또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많이 상장을 한다면 그 신규 상장주들이 테마를 이뤄서 또 전체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대한조선이 상장했을 당시에는 신규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신규 상장주 분위기를 대충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 테마인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이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할 때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어떤 테마, 섹터로 속해 있을 수 있는지를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테마가 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상장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겠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하나오션, HJ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선주 섹터 상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관심도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 관심도를 잘 받지 않는 자동차 부품주가 상장을 한다, 이렇다면 시장 관심도랑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를 많이 못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당시에 이 상장하는 종목의 섹터 테마가 지금 시장 분위기랑 잘 맞는 그런 강력한 섹터 테마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잘 움직였던 조선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 속에서 상장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바로 유통금액이랑 유통물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유통금액이 뭐냐 하면은 신규 상장주가 상장할 당시에 정말로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통금액이 400억 이하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을 확인해 봤는데 200억, 300억, 400억대다, 그러면 좀 시장 수급을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유통금액이 적으니까 가볍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크게 관심 못 받을 만한 섹터 테마인데 유통금액이 막 1000억이 넘는다, 이러면은 신규
신규 상장하는 당일 잘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금액이 이제 좀 크더라도 이 대여급인 경우가 있어요. 대여급인 경우에는 보통 종목이 코스피에 상장을 하거나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상장하는 경우 대여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가총액이 1조 막 2조 3조 가까이 되는데 유통금액이 400억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여급인 경우에는 유통금액을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바로 이 확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여급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장할 당시에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었고 코스피에 상장하다 보니까 유통금액은 당연히 이제 400억 이상이겠죠. 하지만 대여급인 경우이기 때문에 400억 이하 요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확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약 비율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무려 61%였습니다. 확약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요. 높으면 좋은 이유가 의무 보유를 약속한다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 단위의 대여급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확약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승하기 좀 힘들고 재미없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LG CNS라는 종목을 좀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요때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요 당시를 봐야겠죠. 그래서 상장한 당시에는 이제 갭만 뜨고 질질질 밀리면서 정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 당시에는 사실 이 LG CNS가 좋은 종목이 아니었겠죠. 이유가 뭐냐? 대여급인 종목이었는데 확약 비율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금액, 유통물량은 요 두 가지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상장하는 종목이 중소형주인 경우에는 유통금액이 400억 이하인가를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피에 상장하는 대여급인 경우에는 확약이 중요하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갭입니다. 갭은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면 시초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시초가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뜨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는 당일에 300%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갭이 300%까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갭이 200%, 100% 이렇게 떠버린다면 아무래도 갭만 뜨고 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갭이 너무 크게 떴기 때문에 상방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오고 다시 재상승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일수록 갭이 낮게 뜨면 뜰수록 좋은데, 좋은 종목이면 갭이 낮게 뜨기가 좀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지표로는 갭이 제 기준에서 30% 이상 뜨면은 좀 많이 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30% 이상 뜨면은 장 초반이나 시초가 베팅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인데 갭이 높게 뜨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 떴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갭이 높게 뜨는 경우에는 장 초반에 물량 소화를 하고 오후장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 상장 당일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요날 이제 갭이 크게 뜨고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을 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오후장에 재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갭이 높게 떴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사시면 다 무리겠죠. 이런 구간에서 사셔서 이런 구간에 손절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갭이 높게 떴다면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물량 소화를 하시는 거를 확인한 뒤에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갭이 너무 높게 뜬다 하면은 과감하게 또 패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 분위기가 좋을 때 막 100%, 150% 이런 식으로 갭이 뜨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30%만 떠도 많이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 이상 떠가지고 3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노에 뇌동매매, 추격매수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시가 베팅 및 장 초반 매매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 신규 상장하는 당시에 코스닥 종목은 기술 특례 상장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 종목은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재무가 워낙 안 좋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워낙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 종목이 상장할 때 기술 특례 상장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스펙주가 있습니다.
스펙주가 정말 많이 상장을 하는데 이 신규주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스펙주도 막 비중을 크게 때려가지고 막 매매해서 크게 손실 보고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스펙주는 정말 이제 본인이 좀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하나 35호 스펙이라는 종목인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35%, 당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셨으면은 계좌 박살났겠죠. 분석도 의미 없고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스펙주는 매매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건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기존 주주 또 비중이 높으면은 별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규 상장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정리해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1번 신규 상장주의 분위기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X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두 번째, 시장 관심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 테마인가, 조선주였으니까 좋았죠. O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세 번째로 유통금액, 대한조선은 이제 대여급인 종목이었는데 확약 비율이 무려 6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갭은 이제 30% 이상 뜨긴 했지만 이제 오후장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세모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조건의 신규 상장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이 복귀에 대해서 간단한 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매매한 종목이 과연 잘 매매한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직접 한번 반성도 하고 자아성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제 발전을 해야겠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의 원리는 당일 시장에서 매매했어야 되는 종목들이 장 끝나고 나서 다 캐치가 되고, 당일 시장에서 매매했어야 되는 종목이라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겠죠. 당일 장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주는 검색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장 끝나고 나서 이 검색식을 켜놓고 이런 종목을 오늘 매매했어야 됐구나, 이걸 매매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매매를 못했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 반성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150 창을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빈 도화지가 떠 있을 건데 조건식 새로 작성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식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 넣어주시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억, 100억, 1000억 이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은 당일 강하게 움직였더라도 너무 소형주다 보니까 저는 잘 매매를 안 하거나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소값이 1000억이라서 저는 시가총액 1000억 이상으로 넣어놨고요. 두 번째로 거래대금 넣어주시고 1거래대금을 500만원, 5천만원, 5억, 50억, 500억 입력해주시고 최대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일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뜬 종목들이 검색식에 잡히겠죠.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500억 이상 터지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뭐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를 많이 가져갔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소값이 500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500억 이상 최대값 이하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세 번째는 주가 등락률 검색을 해주시고요.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고가 등락률 7% 이상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 말인 즉슨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 최고가가 7% 이상 갔던 종목들이 다 뜬다는 거예요. 종가를 안 하고 고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장중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종가상으로는 하락을 하는 종목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을 때 거기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고가 등락률 7% 이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이제 매매, 단타 매매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신규 상장주도 가끔 뭐 매매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라 제 검색식에는 넣어놨는데 나는 신규 상장주는 너무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다, 굳이 매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식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규 상장주 수식을 넣는다면 상장을 넣어주고 영일 이내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일 이내라는 뜻은 오늘 상장을 했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C와 D를 드래그 해주시고 괄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AND를 더블 클릭하시면 OR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 당일 상장한 신규 상장주까지 오늘 검색식에 뜨게끔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이상으로 넣어줍니다. 이거를 넣어준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끔씩 이제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서 또 이제 매매를 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형주들도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대형주들을 보기 위해서 따로 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주가 등락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고가 등락률 5% 이상으로 해줍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숫자를 낮춰서 5% 이상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괄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AND에 더블 클릭을 하면 OR로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또 전체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또 괄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제 OR이라는 뜻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10조 이상, 고가 등락률 5% 이상인 종목이 뜨거나 아니면은 시총 1000억 이상, 고가 등락률 7% 이상인 종목이 뜨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OR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수식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순위 입력을 하시면 요게 또 뜨죠. 그리고 이걸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상위 100까지 해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조건식 저장 눌러주시고 복귀용 검색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은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늘 장 마감한 기준으로 20개 정도의 종목들이 뜹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내가 만약에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한다면 이 안에서 오늘 매매를 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적어도 이 종목에서 오늘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오늘 매매를 굉장히 또 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차트로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 오늘 이제 검색식에 떴었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죠. 이런 구간 돌파할 때 충분히 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 눌린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오늘 이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야 됐구나. 장이 끝나고 이제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직접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색식에 떠 있었던 D&D 파마텍 같은 종목도 오늘 상승하면서 아, 이런 고가 뚫어줄 때 이런 데서 단타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매매를 했어야 되는 종목들을 장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두시고 이 종목들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단타, 주도주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있으시고 그런다면은 이 검색식 꼭 만드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